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떨리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잔 남성 A씨. 법원에 가는 길 남성을 보러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법원에 갈 만큼 큰 사건이 발생한 어느 날 저녁 시간, 딸을 보기로 한 땡땡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편의점에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 B씨가 들어왔습니다. 편의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여성에게 젊은 남성은 갑자기 폭언과 폭행을 시작했으며 여성의 멱살을 잡고 제품이 진열된 진열대로 밀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고 처음엔 연인 관계의 사랑 싸움인 줄 알고 끼어들지 않으려 했던 남성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촬영을 하는 척 폭행남 B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름 돋는 폭행남의 언행 들어와 도와주러 온 남성 A씨를 갓짠타는 식으로 여성과 똑같이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폭행남은 왜 이럴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너무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남성을 폭행한 이유는 남자가 남자 편을 안 들고 왜 여자 편을 드냐는 것이었습니다. 맞고만 있을 수는 없던 남성 A씨는 가해자 남성 B씨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팔을 꽉 잡았습니다.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남성 A씨의 귀와 어깨를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잔인하게 이빨로 뜯었습니다. 피해 남성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고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해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 이 여성도 피해 입은 상처가 작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바닥과 매트릭스에 계속 머리를 박고 충격을 받아 왼쪽 귀에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실돼 평생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원한을 살만한 일이 있었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만 이유는 피해 남성과 마찬가지로 너무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피해자 여성. 그 난리를 핀 사건의 시작은 가해자가 편의점에서 진열된 물건을 떨어뜨리길래 다시 올려놔주세요. 조심히 좀 다뤄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너 살려면 지금 신고해야 할걸.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려고 번호를 누르는 순간 핸드폰을 순식간에 뺏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앞에서 약 올리듯이 하는 말, 근데 생각처럼 안 될걸. 이러면서 뺏은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분들도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은 가해자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체포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뭐가 그리 당당하고 떳떳한지 그래 나 체포해라 체포돼줄게 내가 수갑 찰게라고 했습니다. 체포되고 와서도 경찰관한테 너는 결혼했냐 안 했냐라며 자기가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독특한 자기소개도 했습니다. 자기는 남성단체 부대표인데 피해 여성은 페미니스트다. 그런 여자들은 매운맛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다 페미니스트냐? 편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짧게 잘랐던 것 뿐이었다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가해자 남성 B씨는 피해자 여성의 말은 무시하듯 여자는 안 때리지만 페미니스트는 때린다 했습니다. 이런 가해자 남성 B씨의 폭행 이유가 드러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련 기사도 많이 뜨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 남성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청원도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주요 외국 뉴스에서도 혐오 범죄로 소개한 이 사건은 가장 많이 검색한 뉴스 중 탑10 아닌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슈가 됐습니다. 가해자 남성 B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평소 자기를 안 좋게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성희롱하고 자기한테만 친절하지 않게 행동했다 말했지만 피해자 여성은 사건 당일 가해자 남성 B씨를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로 난감해하는 상황에서 가해자 남성 B씨의 가족을 통해 진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방문했을 때 누구보다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자신의 아들이라고 가해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성 혐오요?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애다. 우리 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성 혐오주의자 그런 거 모른다. 99.9% 거짓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아버지는 병 때문에 투병 중이고 형은 공황장애가 와서 약 먹고 있고 자신도 이런 일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안 좋고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애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피해자 남성과 여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도착하니 순한 양처럼 사람이 변했다라며 피해자 남성은 말했고, 피해자 여성은 만취 상태였다면 폭행 시 그렇게 정확히 가격할 수 없었을 거다. 또한 만취 상태이고 화가 났으면 핸드폰을 던지거나 했을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전자레인지에 돌렸던 정황들을 볼 때 만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취 후 술이 깼다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생각을 하지 경찰분들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지는 않지 않겠냐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가해자 남성의 지인이 남성을 만났을 때는 자기는 너무 당당하다. 솔직히 피해자 남성분에게는 자기가 잘못한 게 맞지만 피해자 여성한테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여자애가 먼저 자기를 때렸다고 얘기하는데 지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해자 남성의 눈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옛날과 다르게 눈에 엄청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지인은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도 지인의 친구들과 다퉜는지 전화가 와서 자기는 말로 안 한다. 그래서 지인의 친구가 뭘 말로 안 한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자, 그러니까 주소를 불러봐라. 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살의 나이치고는 고연봉인 7천만 원을 받지 않냐? 너랑은 그릇이 다르다. 너는 등골 브레이커 아니냐? 한심한 XX야라고 지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가해자 남성의 지인들끼리 서로 연락해 가해자 남성이 전화 오면 그냥 받지 말고 차단하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유는 언젠가부터 가해자 남성이 달라졌고 내용을 모르던 친구들이 물어보자 생선의 칼로 우리 다 찌르겠다, 살해 협박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 가해자 남성의 형이라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다가왔습니다. 고민하던 가해자 남성의 형은 지인들과 비슷하게 최근 들어 동생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 죽어야겠다, 칼 들고 찾아갈게 라고 형에게도 살해 협박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취방에 피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저지른 폭행 범죄라 생각한다. 여성 혐오자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뒷받침할 내용으로는 동생도 2년 전 처음으로 병이 발생을 했었으며 그 때문에 워낙 감정적으로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화난 감정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무슨 말을 해도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했다고 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정신과에 입원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병원 이력으로는 상세 불명에 과민하고 불안정한 정동, 환각, 비현실적 사고, 충동성 등 증상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지인이 말하길 그 당시 가해자는 여느 젊은 직장인과 다름없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초 회사였으며 가해자 남성한테 회사의 일을 선임들이 많이 미루면서 던지고 무력으로도 제압하려고 했으며 폭행과 비슷한 느낌의 행동과 군대식으로 찍어 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가해자 남성이 폭발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인에게는 밖에서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라고 말하며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가해자 남성은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맞서며 해결하기보다는 떠나는 길을 택했으며 그 이후 공격한 대상은 아무 관계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편의점 주변에서 술을 먹었다는 가해자 남성, 함께 있었던 지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왔는데 지인에게 처음에는 자신의 힘든 가정사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페미니스트들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인은 사건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운동선수를 했던 지인이나 형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나 나이가 있는 남성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사람을 가려서 때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왜 여성과 나이가 많은 남성을 상대로 자신의 폭력적인 공격성을 표출했을까?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가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자신보다 더 잘나가는 강자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돼야 그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쉬운 취약한 상대를 선택적으로 골라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 말합니다. 가해자 남성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은 심신미약이 인정된 기존 실형 5년에서 3년으로 인정됐으며 피해 여성은 너무 열이 받아서 눈물이 나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위로하며 판결의 문제를 제기하는
항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자신은 이 사건을 통해 두 사상의 남성이 있다. 한 명은 페미니즘은 맞아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남자, 다른 한 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남자가 있다며 이 사건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회사에서 사내 폭력을 당했던 가해자 남성이 자신의 증오와 분노를 표출한 건 또 다른 방식의 폭력이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된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피해자 남성이 남긴 말, 체육관에 가서 샌드백을 두드리던지 바닷가 가서 고함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던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구하는 건 혐오와 편가르기가 아니다. 이해와 공감이다.